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9% 상승해서 1922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1% 상승해서 49,85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말에 북한 김정은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루머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굉장히 국내 증시가 혼란스럽게 시작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와 반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 생각보다 북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이 전제로 깔렸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뉴욕 증시하고 국제유가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여파가 주말을 넘겨서 국내 증시까지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위해서 597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겠다 하면서 서명을 했다고 이런 발표가 났어요. 이 덕분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 하나하나에 의해서 세계 증시가 움직일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점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기민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4월 중순부터 코스피 우량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1분기에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특히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보여준 곳이 1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 기업 35곳 중에 60%가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웃돌았다고 하고 그리고 전체의 40%의 14곳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네이버라든지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등등 많은 기업들에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작용되었던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4월 17일 날 외국인이 약 40여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주구장창 순매도세로 다시 돌아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볼 수 있었고 비록 규모는 작게 들어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조금 더 강했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는 약 22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약 1400포인트까지 8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가 1900포인트니까 약 5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던 폭의 약 60% 정도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아직까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폭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1분기의 실적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왔듯이 2분기와 3분기의 실적들이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100%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다시 22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부터는 2분기와 3분기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덜 둔화가 될지 이 점을 포커스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다시 회복되려면 약 10,000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지가 남아있는데,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2분기, 3분기에 반도체 실적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들의 상승세로 인해서 D램 반도체의 수요가 괜찮게 나왔단 말이죠. 하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실적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덜 둔화가 된다면 더욱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로 예측을 하고 있고, 2021년에는 무려 5.8%나 큰 상승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최소 2021년까지는 내가 선택한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잦은 매매는 오히려 시세가 나올 때 큰 상승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더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하셨다면 잦은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진득히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IMF에서 내년에 5.8%로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향해서 발표한 이유는,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면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다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주가를 크게 당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2021년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해소, 그리고 그 해소를 넘어서 더 폭발적인 경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하게 많은 것들이 감지되고 있죠.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커피 주문 33잔 밀렸어요. 집콕 보상 소비 시작됐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고, 고향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 매장 내에 좌석뿐만 아니라 매장 앞에 있는 공용 쉼터에서도 빈자리를 찾지 못해 매장에서 한참 떨어진 공용 쉼터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남 스타필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컴퓨터 책상을 하나 장만하러 광명 이케아를 갔었는데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볼일 보고 오후 2시쯤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밖으로 나오기까지 약 20분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하고 이런 기사들을 빗대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상 소비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복성 소비가 관광과 부동산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점은, 코로나 사태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을 거쳐서 한 달 뒤에는 유럽, 그리고 나서는 미국, 이렇게 시차를 두고 정점을 이루었던 시기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도 여기 나와 있죠.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현상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 경제 현상은 보복성 소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월 극도로 움츠러들었던 소비가 분도형 소비 형태로 되살아나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소비가 아니라 그동안 못 샀던, 하지 못했던, 가지 못했던 이런 것에 대한 소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요식업계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금 다 중국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 국면을 접어든 지난 3월 초부터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직까지는 살아나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보복성 소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확진자, 사망자, 그리고 완치자 수, 이렇게 나타낸 표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이어서 2위였죠. 그런데 지금은 32위까지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완치자의 비율이 무려 81%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성 소비가 중국을 이어서 국내에도 점점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가도 이런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업종별 시세에 대해서 순위별로 나와 있는데, 가장 최상단에 있는 에코바이오, 이 종목은 한 종목만 들어가 있으니까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제외하면 백화점과 일반 상점, 식품과 기본 식료품, 그리고 전문 소매, 상위권의 유통, 소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를 하던가 더욱더 떨어져서
종식이 된다고 하면 소비에 대한 심리가 그 어느 때마다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업종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약 80%의 매출이 반도체란 말이죠. 그 반도체 중에서 D램 반도체의 경우도 스마트폰에 크게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비가 개선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고 D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다시 증가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20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판매량이 둔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2분기에는 이런 보복성 소비로 인해서 얼마나 소비가 개선이 되는지 이 점도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이 약 40일 만에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외국인의 작지만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북한과의 관련된 이슈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세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5만원을 재돌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